요양보호 강론에서 4.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에 대해서 선생님 핵심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 요양보호의 기록. 1.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목적은 좀 알고 가셔야지 돼요. 가끔 좀 나오거든요, 선생님.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록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어르신의 상태를 갖다가 기록을 해놓고 이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이 어르신의 문제점이 이런 거네. 또는 호전되고 있네. 여기가 좀 악화되고 있네. 기록을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는 목적이 뭡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2.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가정 방문 요양을 해가지고요, 어르신 집에 들어가자마자 태그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르신 집의 서비스 시작이 공단으로 전송이 돼요. 분초까지. 예. 그리고서는 종료할 때 종료가 또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 근거를 가지고 뭐를 해요? 나중에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활동을 입증할 수 있어요. 기록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죠. 3번,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기록을 통해서. 자, 요양원에 같은 경우에는요, 어르신들이 24시간인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2교대 아니면 3교대 아니면 4교대로 로테이션으로 어르신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말에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근해서 주말 동안에 어르신 상태가 어땠나, 이거가 궁금하면 뭐야? 요양보호사분들의 기록을 보면은 어르신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는 지금 저기 밤근무 출근하신 분이 아침에 근무하신 분 근무 일지를 보면은 어떻게 돼? 어르신이 아침에 이렇게 설사를 하셨구나. 그러면은 지금도 식사를 좀 조절해 드려야지 되겠구나. 이러면서 어르신의 서비스가 어떻게 돼? 연소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그 전 사람이 기록을 가지고요. 4번,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시설장이나 관련 전문가라면 뭐예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주방의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이 요양보호사의 일지를 보고서는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지도 관리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일지를 보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분들이 어떻게 돼? 간호파트 쪽에서 어르신 욕창이 오른쪽에 굉장히 심하게 되니까는요, 좀 자주 좀 체변경 좀 시켜주시고요. 기저귀 갈 때 특히 여기 상처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러면서 서로 어르신 돌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6번,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기록을 통해서요. 그래서 대상자나 가족이 기록을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7번,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했다 안 했다 또는 몇 회. 그래서 실금 실변에 대해서 체크하게 되고요. 어르신의 기능 상태에 대해서 호전했냐 유지냐 악하냐 그런 거에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의 표준화,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르신의 문제가 발생됐어. 이건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서 기록을 가지고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 1.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3.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4.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지도 관리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6. 가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7.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요양보호 기록의 방법,
요양보호사 기록의 종류. 요양보호사가 쓰는 기록에는 4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유일하게 법정 서식은 딱 하나 있어요. 법정 서식이 뭐죠?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이것가 법정 서식이에요. 자, 제가 1.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게 되고요. 상태 기록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한다. 3. 사고 보고서에서는 사고의 시점, 내용, 경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다. 그래서 어르신이 목욕탕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뭐야? 일단 구두 보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일 처리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고 보고서를 쓰게 되죠. 이 사고 보고서가 뭐예요? 서면 보고가 되는 거죠. 서면 보고. 4번 인수인계서. 인수인계서는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해 업무를 그만둘 때 수급자명, 급여 제공 내용,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이렇게 4가지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2019년도에 개정판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이 새로 들어온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이거는 선생님 꼭 좀 알고 가셔야지 돼요. 아셨죠? 이것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한 서비스의 급여 제공 내용을 RFID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전송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체제다. 그래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업무 절차는요.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르신 집에 태그 신청을 요청을 해요. 이 기관에서. 그래서 이 요청을 하면은 공단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어르신 집에 태그를 부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자로 등록을 해주면 이 장기요양 요원이 이 핸드폰에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를 해요. 노인장기 요양 앱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급여 내용을 전송하고 청구 및 심사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스마트 장기요양 서비스 시작 전송. 시작할 때는 이게 방문 요양을 하러 갔어요. 어르신 집에. 어르신 집에 이제 가면은 로그인을 먼저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핸드폰에 앱을 다운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로그인을 해요. 회원 가입한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태그에다가 찍어야지 돼요. 태그에다가 어르신 집에 있는 태그에다 찍으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렇게 뜨죠. 그러면 나는 방문 요양을 하러 왔다. 그럼 방문 요양에다 놓고서는 클릭을 해요. 그래서 급여 종류를 선택하고 그러면 서비스 시작이 확인돼요. 그래서 서비스 시작할 겁니까? 시작에 클릭을 해. 그러면은 서비스 시작 전송할까요? 확인이 나와요. 그러면 확인에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전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했잖아요. 또는 일주일에 한번 방문 목욕 서비스를 했잖아요. 이거를 갖다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다 앱을 전송했죠. 그러면 한 달에 한번 말일날 그 말일날 지나고 12시, 말일날 12시, 밤 12시 넘어서 그 다음날 일일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청구할 때 뭐가 열리냐면 선생님들이 그동안 찍힌 게 다 열려.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단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에 청구하면은 공단에서는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찍은 거를 보고 일정대로 제대로 찍었는가 이거를 보고 청구를 했으면은 그 청구금을 갖다가 보내주는 이 관리 시스템을 뭐라 그래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아셨습니까? 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장기요양요원은 뭐야? 장기요양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서비스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방문요양, 방문 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누구예요? 요양보호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급여 제공 내용이 뭐예요? 방문 요양을 했냐, 방문 목욕을 했냐, 그 급여 제공 내용을 RFID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전송을 했죠. 매일같이. 그 전송하고 이를 토대로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되는 관리 체계를 뭐라 그런다?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꼭 좀 알고 가십시오. 아셨죠? 네. 자, 시작 전송을 할 때 2번 태그를 인식할 때는 1 내지 3c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 뒷면을 2, 3초간 태그에 접촉한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3번 급여 종료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태그 취소를 선택한 후 다시 그러면 태그 취소를 하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 화면이 다시 떠요. 그러면 그때 다시 급여 종료를 재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자, 스마트 장기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이제는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서비스 종료를 해야지 되겠죠. 이럴 때 또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로그인을 하고 태그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시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시작 시간이 09 땡땡이 있어요. 그러면 종료 시간이 12 땡땡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05가 됐어요. 그러면 총 시간은 어떻게 되죠? 185분이 되는 거야. 아셨죠? 예, 이거는 뭐예요? 시작 시간. 예, 이거는 종료 시간. 예, 다 전송 각각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시간이 185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를 갖다가 시간 입력을 해야지 돼. 시간 입력을 어떻게 하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60분 있죠. 정서 지원 서비스는 60분까지만이죠. 그리고서는 뭐예요? 정서 지원 서비스에 뭐예요? 60분. 그러면 선생님들이 60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뭐가 나오냐면은 125분, 남은 시간이 125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정서 지원에 60분을 하면 나머지 시간이 뭐예요? 65분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몇 분을 해야지 된다? 65분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남은 시간이 뭐야? 0이 나와야지 돼. 0이. 남은 시간이 0이 나와야 전송이 가능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시간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해야지 될 건 뭐냐면 상태 변화 등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태 변화에는 신체 기능이 호전됐냐, 유지됐냐, 악화됐냐 이거를 갖다가 체크하게 돼요. 그러면은 호전됐다. 그러면은 특이사항에 호전된 걸 쓰셔야지 돼. 악화됐다. 써셔야지 돼. 근데 유지다. 그러면 안 써도 돼요. 예. 자, 그러면 식사 기능이 호전됐냐, 유지됐냐, 악화됐냐 이걸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인지 기능이 호전됐냐, 유지됐냐, 악화됐냐 이렇게 해서 호전됐다 그러면 호전된 이유를 특이사항에 쓰셔야지 되고 악화됐다 그러면 악화된 이유를 특이사항에 쓰셔야지 돼요. 유지하면 안 써도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변 변화에서 대변 실수 횟수를 쓰셔야지. 대변 실수 횟수. 그 다음에 소변 실수 횟수. 그랬는데 기저귀를 차신 분들은 기저귀 갈은 횟수를 쓰게 돼 있어요. 오줌 기저귀를 갈았다 그러면 뭐예요? 소변 실수 횟수에다가 3번 갈았다 그러면 3번. 대변
기저귀를 한 번 갈았다 그러면 대변 실수 횟수에 한 번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태 변화 등을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송할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확인 누르면은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원 서명. 그러면은 내 이름을 손으로 어떻게 돼요? 김경남 쓰시면 돼. 그리고 요양요원 서명을 하고 보호자나 어떻게 돼요? 대상자. 보호자가 없으면 어르신한테 여기 내 핸드폰에다가 서명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서명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수급자, 보호자 서명이 끝나면 확인을 선택을 하면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시간 입력은 남은 시간이 0이 되도록 배분하여 입력해야 서비스 전송이 가능하다. 아셨죠? 만약 여기에 1분이라도 남으면 안 돼요. 그냥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다 넣어줘야지 돼요. 마지막에. 아셨죠? 그러니까는 정서지원 서비스를 미리 좀 넣어줘요. 왜냐하면 정서지원은 60분 이상은 못하니까. 그 나머지는 일상생활에 다 집어넣어도 돼요. 일상생활은 120분 미만 하면 되거든요. 자, 3번 정서지원 항목 60분 이하로 입력하고 1분 단위 이상 서비스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60분 이하면은 60분이 들어갑니다. 예, 미만이면 안 들어가지만은요. 4. 상태 변화 입력에서는 신체 기능 변화 상태, 호전, 유지, 악화 등을 선택하고 대소변 실수 횟수를 입력한다.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준 거는 기저귀 가는 횟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5번 태그 인식 후에 5분 이내에 종료 전송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쓸 거가 있으면 메모지에 적어놓고선 빨리빨리 해야죠. 5분. 네. 그러면 다시 다운되면 다시 로그인하고 또 시작하셔야지 돼요. 아셨습니까? 자,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 치매 어르신들은요. 가족 휴가제라 그래가지고 24시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치매 어르신은 예. 5등급뿐만이 아니라 4등급이나 3등급이나 2등급, 1등급인데 치매가 있다 그러면 가족 휴가제라 그래서 가족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요양보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 시작은 항상 똑같이 들어가요. 자, 1. 시작 전송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부터 30분 이내에는 종료 전송하여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2019년도 10월 1일 09땡땡에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24시간이면 뭐예요? 10월 2일 09 땡땡이어야지 돼요. 있죠? 하지만 30분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30분 넘으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찍어놓고 다른 데 가서 딴 볼일 볼까 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면 이 요양 서비스 일정을 서비스 시작 전에 다 입력을 해놔요. 기관에서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 서비스 시간에서요 30분, 29분까지는 인정이 돼요. 근데 29분이 넘으면은요 사유서 쓰고 다시 재등록해야지 돼. 아셨죠? 왜냐하면 찍어놓고서 다른 데 가서 내어라 세워라 할까봐. 근데 30분 정도는 뭐 하다 보면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0분 이내에는 찍어야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셨죠? 예. 자, 2번 24시간 방문 요양 한 경우는 24시간을 분으로 보면은 1440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으로 쓰지 않고 기록지에는 분으로 쓰게 돼 있어요. 방문 요양은요. 그래서 1440분을 각각 분배하여 입력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30분 하면은 1440분이 아니라 70분이 되겠죠. 1470분이 돼요. 그러면 신체 활동을 몇 분을 해요? 900분을 했어요. 900분. 자, 그러면 정서 지원은
60분을 했어요. 그러면 900분을 했으면 선생님 그 옆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570분이 나와. 570분이. 남은 분이. 아셨죠? 그러면 60분을 찍으면 그 다음에 510분이 남아요. 남은 시간이 딱딱 나와요,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510분 해가지고 남은 시간 0분 하면 돼요. 3번. 2회 이상 연속해서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태그 전송 방법은 서비스 시작 전송 이후부터 24시간마다 장기요양 앱을 시행 후 로그인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르신이 보호자분이 제주도로 3박 4일을 갔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서비스를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24시간마다 다시 로그인 태그 찍고 이렇게 하려는 거야. 24시간 단위로. 아셨습니까? 예. 24시간 요양을 연속해서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발생하면 예 누르고 한다. 자,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5등급 서비스 종료 전송. 선생님 5등급에서는 인지활동 서비스를 꼭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시작은 아까랑 항상 똑같대요. 종료만 좀 다르죠. 1. 로그인을 하게 돼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태그를 찍고 시간 입력을 해요. 125분을 했다. 딱 120만 하기엔 어렵겠죠. 걔는 시작 시간이 09 땡땡, 종료 시간이 11시 5분. 이러면 뭐예요? 125분을 한 거가 되죠. 이렇게 되죠. 125분이죠. 예. 그러면 로그인을 하고 태그를 하고 시간 입력을 해요. 시간 입력을 할 때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인지자극 활동을 60분 이상 해야지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인지자극 활동에 65분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몇 분을 가요? 이게 뭐예요? 60분이 가는 거지. 아셨죠? 예. 그래서 시간을 입력을 하고요.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을 해야지 돼요. 내 건강 일기를 했다. 언어 유창성을 했다. 선긋기를 했다. 찍기를 했다. 무슨 프로그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그럼 프로그램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기능 변화 상태를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체 기능, 식사 기능, 인지 기능 이런 것이 호전됐다, 유지됐다, 악화됐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양 요원 서명하고 수급자 서명,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하고 전송하게 됩니다. 2번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120분 이상 서비스 제공해야 전송이 가능합니다. 120분. 그래서 시간 확인, 태그 인식 후 120분 이상 제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서비스 시간이 120분 이상이어야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 시간 입력을 할 때 인지자극 활동에는 60분 이상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인지자극 활동에는 몇 분요? 60분 이상. 예. 일상생활 함께 하기에 나머지 시간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5등급은 한 번 가면 120분 이상을 해야지 되는데 그중에 인지자극 활동은 60분 이상 해라.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 하기에 넣어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 하기 두 곳만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특이사항에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특이사항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였는지 이렇게. 자, 미입력 시 급여 제공 기록지에 특이사항란에 작성해야지 된다. 이 뭐냐면은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입력 못했으면 일반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특이사항에 기록을 해줘야지 된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5번 기능 변화 상태,
호전, 유지, 악화 등 선택하고 대소변 실수 횟수를 입력한다. 없으면 안 써도 되고요. 자,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 전송. 방문 목욕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로그인을 하라 그랬죠. 로그인. 그다음에 태그 인식을 하고 목욕 유형을 선택하게 됐어요. 목욕 유형을. 그래가지고 목욕 유형에는요, 차량 목욕을 할 거냐, 차량 목욕 또는 차량 미사용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 이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차량 내 목욕을 할 것이냐, 가정 내 목욕을 할 것이냐, 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 유형을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차량 번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공 방법 또는 상태 확인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 방법은 전신 입욕을 통해서 했냐, 침상 목욕을 했냐, 목욕 의자에 앉혀서 목욕을 시켰냐,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욕 유형에는 차량 미이용 또는 차량 이용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3. 차량 이용 목욕 제공 시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요. 차량 번호 선택 시 직접 입력을 누른 후에는 차량 번호를 직접 입력한다. 하지만 원래 번호가 차량 번호가 입력돼 있으면 그거가 나오면 그걸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4번 확인 선택에서 전송 요청 선택 시 취소를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번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 몇 명이죠? 2명입니다. 2명. 그리고 방문 목욕은 40분 이상 해야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방문 목욕의 수가는 40분에서 60분 미만 또는 60분 이상 두 가지 수가가 있어요. 그래서 4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전송이 가능하고요. 요양보호사 2명이 태그를 찍을 때 10분 안에 태그를 둘이 찍어야지 인정을 받아요. 아셨죠? 왜냐하면 한 사람 찍고 1시간 있다 찍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되지. 왜 1시간 있다 찍겠어? 한 사람이 다른 데 갔다 이거지. 그 자리에 없어서. 그걸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2명이 10분 이내에 찍어야지 됩니다. 아셨죠? 자,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 1. 기록하는데 기록의 원칙 빨간 별 4개죠 선생님. 1.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 2.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는가. 3.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과정과 결과. 3. 4.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5에 한꺼번에 작성한다. 이렇게 나오면 X예요. 아셨죠? 5.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 6.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기록자는 명확하게 서명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요. 시험 문제 지문에 자세하게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기록을 정정할 때는 밑줄을 빨간 볼펜으로 긋고요. 그 다음에 빨간 펜으로 정정 후 서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정을 잘못 썼어요. 수정 테이프로 하면 안 돼요. 이 서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빨간색으로 긋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자기 서명을 하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7. 애매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그러니까 많이 먹었어요. 이러면 많이가 얼마나 많인지, 오래전에 얼마 전인지, 오랜만에 얼마 만인지 이런 상태가 심하다. 이러한 애매한 표현은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천골 부위에 가로 5cm, 세로 3cm, 깊이 1cm 크기의 욕창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숫자로 써야지 돼요. 이 정도까지 나오면은 숫자가 디테일하게까지 구체적으로 써졌잖아요. 이게 답이야 무조건. 아셨죠? 다음 중 기록 중 옳은 것을 했을 때 뭐 많이 오랜만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다 틀려요.
뭐 언제 2019년 10월 1일 몇 시에 뭐 몇 시 50cc의 소변을 보았다. 이렇게 아니 정말 이렇게까지 써야지 돼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아셨죠? 예, 이게 답이에요. 자, 다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 1.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 1. 개인정보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2.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만 열람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3. 회의 때 자료를 배포한 경우 회의 종료 후에는 반드시 회수해야지 된다. 기록은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를 정해둔다. 시험 문제 지문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2. 비밀 유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동료나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3. 사생활 존중. 1.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다. 침해 대상자나 인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 되죠. 자, 선생님 2번 굉장히 이거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많이 오답으로 가는 케이스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으면 기록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셔요. 밑줄자 현관표 별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면 대상자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도 기록해서 보관한다. 오예요, X예요? 그럴듯하잖아, 근데. 있죠? 이거 오답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아셨죠? 예. 저도 문제 낼 때 이거 꼭 집어넣어요. 영락 없이 많이들 틀리거든. 아셨죠? 이거 함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으면 뭐예요?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가셔야지 돼. 3. 요양보호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된다. 밑줄자. 예, 이거 시험 문제 지문에 좀 자주 나오죠. 자, 3. 각종 기록지 양식. 1. 방문 요양,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이게 법정 서식이죠. 그래서 2번 일정 관리란에 날짜 및 급여 제공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총 시간을 각각 기록하게 돼 있죠. 시작 시간 09 땡땡, 종료 시간 12 땡땡, 총 시간 180분 이렇게요. 3. 서비스 제공 일자별로 기재하되 서비스별 제공 시간은 어떻게 하라고요? 분 단위로 기재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4. 변화 상태란에 체크하고 배변 변화란에는 소변, 대변 실수 횟수를 기록한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재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있죠. 대변 기저귀를 갈았다. 그러면 대변 횟수에다가 집어넣어야지 되죠. 소변 기저귀를 갈았다. 소변 실수의 횟수에 집어넣어야지 돼요. 5번 특이사항란에는 서비스 제공 시 확인한 사항 및 조치 사항을 기록한다. 특이사항이에요. 6. 5등급 수급자에는 인지활동 지원의 급여 제공 시간을 몇 분 이상? 60분 이상. 선생님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를 60분 이상. 그래서 대상자와 함께 일상생활 함께 하기랑 합쳐가지고 120분 이상이어야지 돼요. 7. 5등급 수급자에게는 특이사항의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기록한다. 알고 있죠? 예. 8.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요원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이 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뭐예요? 요양보호사의 서명 플러스 뭐예요? 대상자나 보호자의 서명을 또 받게 돼 있어요. 2. 방문 목욕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1. 차량 이용인 경우 차량 내 또는 가정 내 목욕 해당 사항에 체크하게 돼 있고요. 2번 차량 번호를 기록하고 차량 미이용인 경우에는 제공 장소에 체크한다. 가정 내 목욕 또는 뭐 목욕 의자에 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3. 제공 방법란에는 해당 사항에 체크한다. 그래서 욕조 사용을 했냐, 그렇지 않으면 침상 목욕을 했냐,
그렇지 않으면 목욕 의자를 사용했냐, 그거에 체크하게 돼 있고요. 4. 특이사항란에는 급여 제공 시 관찰한 수급자의 상태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5. 장기 요양 요원 몇 명? 2명. 목욕은 항상 2명이죠. 2명 성명을 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날인한다. 이렇게 가죠. 3. 주야간 보호 서비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주야간 보호. 1.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체크하고 차량 번호를 기록한다. 그러니까는 어르신들 집에 가서 송령이라 그러죠. 송령. 야, 아침에 모시고 왔다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거. 그런 거를 차량 이용을 송령을 했냐 그러면 했다 체크하고 차량 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예. 2. 목욕을 제공한 경우 목욕 소요 시간을 분 단위로 제공하고 기록하고 제공 방법에 체크한다. 그래서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에서도 어르신이 실수해서 목욕을 시킬 수도 있죠. 3번 식사는 종류 및 섭취량 해당 번호에 체크한다. 4. 화장실 이용하기는 급여 제공 시간에 소변 대변 총 횟수를 기록한다. 여기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재한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5번 신체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제공한 프로그램명을 기록한다. 6. 특이사항은 수급자의 상태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이렇게 가요. 7.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란에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주야간보호센터나 시설에서는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면 보호자 서명을 안 받는 거예요. 아셨죠? 주야간이나 시설급여 단기보호는 보호자 서명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보호자가 없잖아요. 있죠. 가정이 아니니까. 4.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1. 수급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에 체크한다. 2. 목욕은 제공 전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3. 식사는 식사 종류 및 섭취량 해당 사항에 체크한다. 4.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제공한 경우 체크한다. 5. 화장실 이용하기에는 소대변 총 횟수를 기록한다. 아까와 똑같죠. 6. 산책, 외출 동행을 제공한 경우 산책했다, 외출 동행을 했다, 어디를 했다, 병원을 갔다 왔다 라든지 해서 체크하고 특이사항에 써야지 되겠죠. 7.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제공한 프로그램명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8. 특이사항은 수급자의 상태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등을 같이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9.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란에 서명한다. 보호자 서명 없죠, 여기에서. 자, 복지용구는 선생님들하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거는. 자, 2번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요. 업무보고의 중요성. 1.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보고를 통해서. 3.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사고가 나면 얼른 어떻게 돼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우리가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로 가요? 그 다음 책임은 시설장한테 가는 거예요. 최종 보고받는 사람이 최종 책임이 있어요. 아셨죠? 근데 보고를 하지 않아봐요. 보고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지 되지. 자, 2번 업무보고 방법에는 업무보고의 원칙,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고한다. 밑줄자,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고한다. 업무보고 시기는요, 시기로 나누면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나눌 수가 있죠. 정기보고는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정기적으로 하는 보고요. 수시보고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기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 꼭 보고를 해야지 되는 경우 빨간 별 3개죠. 1.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땐 보고해야죠. 그렇죠? 2. 서비스의 추가 및 변경이 있을 때
보고해야죠. 3.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4.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5.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보고해야죠. 6.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해야죠. 자, 업무 보고의 형식으로 나누면은요. 구두 보고, 말로 하는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만 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자, 구두 보고는 언제 하냐? 1. 급할 때, 응급사항 시. 응급사항 시 어떻게 돼요? 구두 보고 해야죠. 또는 사안이 가벼울 때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죠. 근데 구두 보고할 때는 뭐예요? 결론부터 보고한 후 경과와 상태 원인을 보고한다. 실장이 어르신이 목욕하다가 넘어지셨어요. 실장님 어르신이 넘어졌어요. 이러면서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왜 어떻게 넘어졌는지 경과와 상태 그 다음에 원인을 차후에 보고하게 되는 거죠. 3번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록을 남길 수 없다. 말로만 하고 끝나니까요. 4. 상황이 급할 경우는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후에 뭐예요? 서면 보고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응급사항 시 사고가 났을 때 일단은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구두 보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르신 119에 연락해서 응급실에 모셔드리고 사무실에 다시 센터에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보고하는 건 서면 보고로 사건 보고서로 쓰게 돼 있는 거죠. 사건 보고서가 서면 보고죠. 자, 서면 보고. 서면 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서면 보고를 해야죠. 대표적인 것은 정기 업무 보고와 사고 보고서 등이 있다.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으나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서면 보고에는 전상만 보고 1.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2. 구두 보고와 같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서면 보고와 같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건 뭐야? 이메일 보고죠. 전상만 보고는 뭐야? 이메일 보고. 그래서 외국에 출장 가서 이메일로 보고할 수 있잖아요. 회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선생님 3. 업무회의. 업무회의에는요. 사례회의와 원래회의 둘 중에 하나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원래 회의를 간담회의라고도 해요. 간담회의. 자, 정리하자면은요. 사례회의는 대상자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 무슨 회의? 사례회의.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관련된 회의는 원래회의 또는 간담회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례회의 1번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2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회의는 사례회의죠. 자, 선생님 여기에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다. 서비스의 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대상자를 위한 거잖아요. 얘는 무조건 대상자를 위한 회의는 사례회의. 자, 1. 요양보호사들이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장기 요양 기간이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해야 하는 회의는 원래회의 또는 간담회의. 2번 병원 입원 및 회의 출국 시 보고를 좀 꼭 하십시오. 출퇴근 시간 엄수해 주세요. 응급사항에 대처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기간 운영, 인사 또는 복리후생에 대해 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는 회의는 원래회의. 그러니까 딱 구별이 돼 있어 선생님. 헷갈릴 거 없어요. 대상자에 관련된 거는 사례회의,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회의는 원래회의 또는 간담회의 이렇게 가요. 그래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